자, 외우는 영어는 가라. 라이언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의 어휘력에 날개를 미친듯이 달게 해줄 자, 강의. 자, 12강이죠? 12강에서 우리 다시 만났네요. 자, 봅시다. 자, 12강이에요, 이제. 근데 선생님이 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게 이 외우는 영어는 가라. 자, 따라해주세요. 외우는 영어는 가라. 다시, 외우는 영어는 가라. 외우는 영어는 가라. 너도 집에 가라. 자, 농담이고요. 좀 무서워. 나 이거 뭐 앞에서 호응을 좀 해줘야지. 자, 외우는 영어는 가라. 이건 사실상 선생님이 만든 모토는 아니고요. 선생님이 정말 외대 정말 선배님들, 우리 이제 현직에서 이제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그런 동시통역사 선배님들, 한국 외대 통번역대학원의 네오캐스트라고 하는 그 분들께서 만든 이제 모토였었는데 정말 많이 피부에 와닿는 말이죠. 외우는 영어는 가야 됩니다. 알겠죠? 외우는 영어는 개나 줘라.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 이제 5-3번 지문의 메이크업이에요. 메이크업. 자, 따라한다. 메이크업. 메이크업. 좋은 단어죠. 좋은 단어죠. 우리 일상에서 일단 메이크업 하게 되면은, 자, 우리 여자들하고 관련해서 이제 메이크업 하게 되면 뭐죠? 화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을 완성하는 건 다른 아닌 뭐다? 화장이죠. 화장 또는 화장품. 맞습니까? 자, 우리 여기 지금 업은 완전함을 나타내는 업이에요. 그래서 자, 메이크업 하게 되면 완전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야. 알겠어? 뭔가를 완성하고, 그러니까 여자의 얼굴은 우리가 민낯이라고 하나? 그것은 여자의 진정한 얼굴이 아니다. 맞죠? 이거 하지 않았어요? 안 했습니다. 수업 때 했겠죠. 그래서 이 업에 대해서 우리가 똑바로 잘 알고 있었는데, 업은 기본적으로 이제 완전하다 또는 뭔가 바짝 다가오는 이런 느낌이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잘 보세요. 직선을 긋고 여기다가 0서부터 1, 2, 3, 4, 5, 6, 7, 8 수치를 매긴 다음에, 맞아요? 자, 보세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이 내 쪽으로 가까이 온다. 바짝 온다. 그러면 이 수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쭉 올라가겠죠? 아니, 저 사람이 멀리 있던 사람이 나한테 오니까 이렇게 쭉 올라갈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근이 있잖아, 원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완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이렇게 위에서 수치가 올라가는, 아래에서 위로 수치가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완전해지는 거 아니니? 0에서 10이 되는 거니까. 맞아? 자, 그래서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메이크업의 첫 번째 의미로 나와야 되는 게 이제 사실상 완전하게 만드는 거니까 사실상 구성이죠. 구성. 그다 써봐. 구성하다. 써보세요. 구성하다. 구성하다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사실상 우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도 여러 요소로 구성이 될 수가 있다. 맞지? 그래서 여기서 사람의 뭐? 성격이나 성질. 알겠어? 이런 의미 나올 수 있고, 또는 자, 어떤 단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라는 뜻까지 가능합니다. 구성원. 자, 됐죠?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이제 명사로 썼을 때, 이럴 때는 이제 하이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붙어야 돼요. 메이크업.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이나 구성원을 우리가 메이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메이크업이 두 번째 뜻으로 여자가 완성되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어? 화장하다 가능하다고 했죠. 써보세요. 화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로 또 잘 나오는 게 화해하다는 뜻이죠. 화해하다. 그러니까 싸우고 나서 화해라는 건데 뭔가 잘못된 부분을 다시 완전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완전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화해하다는 뜻이 돼. 알겠어? 그래서 만약에 내가 뭐 아버님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어때요? 좋죠. 좋은 편이야? 이제 아버님과 내가 드디어 화해를 했다 그러면 my father, my dad and I finally made up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보상하다가 가능해요. 보상하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을 했거나 또는 마땅히 해줘야 될 걸 해주지 못했을 때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선생님이 오늘 원래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 안 했어. 맞니?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모자란 거를 내가 채워줘야겠죠. 맞니? 그래서 보상하다는, 보상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하다거나 또는 보충하다가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보충 수업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보충 수업을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러니? 보충 수업. 아, 메이크업 클래스지 뭐야. 아, 좀 머리를 좀 장식으로 좀 이렇게 폼으로 들고 다니지 말라니까. 왜 그러세요? 알겠어요? 메이크업 클래스야. 자, 그래서 보충 수업까지 하고 메이크업 클래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자, 들어. 이 업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뭔가 없던 게 생기는 거는 위로 튀어나오는 그림이죠. 없던 게 생기면 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 아니니? 근데 시야에 확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서 없던 걸 위로 끄집어낸다. 그래서 원래 있지도 않은 사실을 없던 걸 갖다가 위로 끄집어 올려서 꾸며낸다.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이 꾸며내다가 결국 꾸며내다. 날조하다. 그러니까 결국 make up the story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make up the story. 이야기, 없었던 이야기를 위로 끌어올려서 꾸며낸다. 그걸 make up the story라고 한다고. 알겠어요? 이해니? 여기서 이제 아까 보상하다, 보충하다 했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오늘 해줘야 되는데 못했어. 맞아? 그럼 당연히 삐지겠죠? 아니? 거기에 대해서 다 보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쓸 때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I'll make it up to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 알면 충분하다 이거야,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그래서 구성하다, 화장하다, 화해하다, 자, 보상하다, 보충하다, 꾸며내다, 날조하다 뭐 등등 더 있긴 하겠지만 이 정도까지 커버가 됐으면 수능에 메이크업이 나오면 절대로 우리가 틀리지 않을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는 뭐다? 자, 따라합시다. 테이블. 테이블. 아, 이 단어 재밌는 단어요. 야, 만약에 이 테이블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도표로 나왔는데, 여기서 테이블은, 만약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look at this table.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식탁을 보라는 얘기입니까? 탁자를 보라는 얘기야, 이게? 아니죠. 도표를 보라는 얘기지. 표를 보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식탁이랑 탁자로 많이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서 이 탁자라고 하는, 이 식탁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표까지 연결되느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셔야 돼. 그래서 일단 이 테이블은 라틴어 타블라, 타블라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유래된 어원이 타블라란 말이죠. 근데 이 타블라는 뭐냐면, 뜻이 뭐냐면 판때기야, 판때기. 나무판 같은 거를 우리가 타블라라고 하는 거죠. 판때기. 자,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자, 보세요. 어째서 타블라가 이제 결국에 도표까지 되느냐. 그 역사적인 그 흐름을 쫓아가 보면, 거슬러 올라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이제 유럽 사람들,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군인들이 많았단 말이지. 군인들이 원래 제대로 뭔가 식기를 갖추고서, 맞아요? 식사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었겠죠. 왜 그래? 맨날 행군을 했을 테니까. 맞아? 그러니까 행군을 하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이제 육군 병사들 같은 경우는 보통 식사를 할 때 뭘 사용하죠? 쇠로 된 식판이 있잖아. 이렇게 된 거 근데 군대를 하자 안 가봐서 모르나? 이렇게 돼갖고 철로 된 건데 이게 이렇게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우리도 맞다. 우리도 있잖아 지금 이게 우리 여기 뭐야?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지금이야 이렇게 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안 돼 있었을 거란 말이지. 그냥 나무 판때기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군인들이 그냥 행군을 하다가 배가 고프면 그냥 아무 데나 그냥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나무 판때기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제 음식을 올려놓고 식사를 했을 거란 말이지. 지금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원래 나무판을 뜻하던 이 타블라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가 된다? 식판의 의미가 된다는 거죠. 식판. 식판의 의미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지, 첫 번째로. 근데 이 식판이
얘들아, 결국 또 어떻게 변하냐? 이 판때기에다가 다리를 4개를 달아놓으면 뭐가 되겠어요? 결국 식탁이 되겠죠. 그리고 이 식탁을 자 식사하는 용도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면 뭐가 되겠어요? 탁자가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테이블이 바로 탁자, 식탁을 얘기하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식판이라는 의미, 판때기에서 식판이 됐다가 식판이 식탁이 됐다가 그걸 다르게 쓰면 탁자가 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나라에는 그 단군 신화라고 하는 게 있지, 맞아요? 거기 보면은 뭐 단군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무슨 곰이 있고 뭐 이게 토테미즘을 얘기하는 건데 결국에 많이 토속 신앙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단군 신화가 있다면 서양에는 뭐가? 서양에 이제 이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뭐가 있다? 아더왕의 스토리가 있죠. 들어봤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더왕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원탁의 기사.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탁자 위, 원형 탁자 위에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라의 어떤 나란 일을 결정하고 아주 중대한 그런 일들을 많이 이제 회의를 하고 그랬다는 얘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잘 봐. 여기서 나온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양 사람들 이렇게 회의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둥근 그런 뭐 길다란 이런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쭉 이렇게 둘러 앉죠.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한단 말이지. 이게 사실 그래서 보울드하고도 좀 연결되는 개념인데,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모든 국정이나 이런 비즈니스에 대한 걸 갖다가 회의하고 결정하고 그랬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써보세요. Bring to the table이라는 표현이 있어. 그래서 이게 탁자로 가져온다. 탁자에서 뭐 한다고 회의한다 그랬죠? 그래서 bring to the table이라는 표현은 자 뭔가 의견을 제시한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또는 회의에 의결에 붙인다. 뭐 이런 뜻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러한 중대한 회의에서 자기가 자리를 하나, 이 회의에서 앉을 자리를 하나 가지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에 그만큼의 어떤 권한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가지게 된다, 부여받는다 이런 의미로서 이게 또 이제 권력으로 또 이어지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권력까지 이어져요 이게. 아무나 이해되는 무슨 말인지? 우리 이사회에서 회사가 있으면 이제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야. 이사회진들이 있겠죠. 아무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맞아? 그래서 권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그래서 일단 bring to the table까지 여기까지 정리가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우리 쌍둥이가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무슨 PC라고 하지 우리가? 맨날 그거 가지고 놀고 앉아있잖아. 게임하고 방송 보고. 그럼 알고 새끼야. 태블릿 PC라고 하죠. 이 태블릿 PC가 사실상 여기서 나온 말이야. 판때기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 시대 때는 상당히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비쌌죠. 종이가 상당히 귀하던 시절에, 비쌌던 시절에 학생들이 이 종이를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겠니 없었겠니? 없었겠죠. 종이가 상당히 비쌌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이 이거는 지금 내가 만들어낸 설명이 아니야. 자, 조승현 씨가 했던 설명을 내가 그대로 따와갖고 이제 설명하는 건데, 나무 판때기에다가 거기다가 뭐를, 촌농 있죠, 촌농. 촌농을 싹 바른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송곳으로 글씨를 새기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되니?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불로 지진 다음에 녹여가지고 다시 한번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게 오늘날의 바로 태블릿 PC의 원형이라는 얘기지. 조상이죠. 이해했습니까? 무슨 말인지? 네. 맞아요. 그래서 태블릿이라는 말도 사실 테이블에서 나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어떻게 테이블이 이제 도표가 됐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지금 19세기의 영국 귀족들, 귀족들에서 유래된 표현인데, 그 당시 19세기 영국 귀족들이 너무 할 일이 없었대요. 그래갖고 얘네들 뭐 했냐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얘네들이 좋아했던 게 이제 보통 이제 도박을 좋아했단 말이지. 한량이야. 할 게 없는 거야. 백수지. 근데 돈은 많아. 그러니까 도박에 엄청나게 빠져 있을 거란 말이지. 맞아요? 그 당시 그 귀족들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도박에 탕진하는 일이 상당히 뭐 흔했다는 얘기야. 인생이 낙이었다는 정도로.
근데 특히 이제 경마를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경마.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 소설을 보면 뭐 경마장에서 이제 전 재산 다 날리고 탕진하고 막 폐인이 되고 막 이런 얘기, 그런 줄거리 얘기들이 참 많았다고 하더라고. 지금 무슨 말인지 돼? 정말 경마 하지 말아야 될 거죠. 맞죠? 해봤어요? 나 안 해봤지. 난 도박을 원래 안 좋아해요. 남자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세 가지가 술. 아니, 술은 괜찮아. 술, 또 뭐? 도박, 또 하나? 여자. 자, 그래갖고 두 개는 합니다. 근데 자, 아무튼 그래갖고 이 경마장에 가보면은 아주 큰 나무 판때기 같은 데다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경마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했겠죠. 맞니? 그래서 그 여러 정보를 갖다가 그 나무떼기 같은 데다가 표시를 해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승률 같은 거를 갖다가 그 나무 판때기에다 이제 가로, 세로 이 열을 맞춰가지고 그 승률 같은 걸 적어놨대.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날에 뭐가 된다? 도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맞춰서 정보를 정리했다. 그런 도표를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책에 보면은 책의 내용들을 갖다가 맨 앞에, 책의 맨 앞장에다가 가로, 세로 열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정리한 걸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 써보세요. Table of Contents라고 표현해요. Contents가 원래 영어에서 뭐다? 내용이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책의 내용들을 갖다가 맨 앞장에다가 이렇게 가로, 세로 이쁘게 정리를 해서 자, 보여준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목차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 차례, 목차. 그리고 이제 tabulate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tabulate는 뭐냐면 테이블에서 나온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있는 이 정보들을 갖다 가로, 세로를 맞춰가지고 도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분석하고 계산하는,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분석하고 계산하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경마장에서 이랬던 표현이다. 그래서 경마장 앞에 이렇게 큰 나무 판때기에다가 뭐 승률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그 정보들을 갖다가 가로, 세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줬다. 그게 오늘날의 이제 도표의 원형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태블릿까지 갖고, 그리고 이제 또 사실상 이 나무 판때기에 뭐 글씨만 쓰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림도 그렸을 거란 말이지. 맞아? 그래서 우리가 가수 중에서 어떤 새끼, 그 에픽하이 이따가 나올 건데, 뒤에 나올 건데, 에픽하이라는 가수 알죠? 대한민국의 유명한 그 3인조 힙합 그룹. 맞니? 그 리더 이름이 뭐니? 타블로 아니니? 타블로? 타블로가 이게 좀 정확하진 않은데, 걔가 그 타블로라는 이름을 왜 썼냐면, 내 음악만 들으면 나무 판때기에다 뭐 그린다? 그림 그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음악을 들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의미로서 타블로라는 이름을 쓰는 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생생한 음악이다.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릴 정도. 타블로라고 하는 타블로. 자, 됐죠? 그러면 테이블까지 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테이블의 참 용도가, 이 나무 판때기의 용도가 참으로 다양하죠. 맞니?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fold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5-4의 마지막 지문 13fold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쉽죠? 몇 번? 13. 몇 번? 몇 번이 13이 새끼야? 미쳤구나. 13은 13번이죠. 13fold예요. 그러니까 fold가 뭐니 원래? 접다라는 뜻이죠. 포개다. 이해했어? 그럼 종이를 13번 접어봐. 이해돼요? 그럼 네모난 건 몇 개 나와? 13개가. 그렇죠. 13개 나오는 거죠. 이게 배수의 개념이라고 해서 13배, 13배. 이해되죠? 그냥. 두 번 접으면 두 개 될 거고, 맞니?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13fold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이제 6강으로 가요, 6강. 6강인데, 6강의 첫 번째 단어가 이제 race야, race. 자, 따라합시다. race. 자, race.
자, 레이스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자동차 레이스, 경주 시합 이런 거 아니야? 뭐 물론 그런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레이스는 그런 의미가 아니지. 여기서 말하는 레이스는 인종이죠, 인종. 근데 이게 레이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뿌리야, 뿌리. 루트를 알고 있어야 돼, 루트. 루트가 뭡니까? 뿌리죠. 아니? 근데 우리가 이 뿌리를 뭐 나무 뿌리다 뭐 이런 말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알겠어? 그러니까 뿌리가 비유적으로 사용되면 뭐다? 근본. 맞아? 그래서 그 문제의 뿌리다 한다면 문제의 원인. 또는 어떤 관습이나 제도의 뿌리다. 그러면 관습이나 제도의 기원, 근원, 근본.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레이스라는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단 기초 작업부터 해서 루트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루트하고 얘가 사실상 어원이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뿌리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사방팔방으로 이렇게 마구마구 뭐한다? 뻗어져 나가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게 레이스가 연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종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봐봐. 너는 무슨 인종? 황색. 황색. 황인종. 나도 황인종. 백인종도 있고 흑형들도 계시고 맞니? 여러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 최초의 인류가 어디서 발생을 했죠? 아프리카지, 아프리카. 몰랐니, 그거?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인류가 발생해서 이게 세계 곳곳으로 마구마구 뻗어 나간다는 얘기예요. 세계 각지로.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환경에 맞게 이제 적응을 해서 생존을 해서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레이스가 인종이라는 뜻이 됩니다. 알겠어요? 뻗어 나간다고 이렇게 세계 각지로. 마치 뿌리가 뻗어 나가듯이 땅 속에서. 이해됐니? 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레이스 하게 되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가장 중요한 표현. 뭡니까? 인종 뭐? 인종 나오면 제일 유명한 거 뭐야? 그렇죠. racial discrimination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표현이죠. 인종차별이다. 써보세요.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표현이야. 독해에 잘 나오죠. 근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레이스에 대한 얘기 끝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레이스하고 조금 비교해서 알아야 될 표현이 뭐냐면 에트닉이지. 에트닉은 뭐다? 얘는 그러니까 인종보다는 조금 더 하위 개념으로서 우리가 민족이라고 하는 거. 민족. 그렇죠? 자, 그래서 일단 레이스, 에트닉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다시 약간 이제 연관 단어로 같은 뿌리라는 어원을 가진 그 연관 단어로 뭐가 있냐면 몇 가지만 설명할 건데, 아까 이제 뿌리가 영어로 뭐라 그랬어? 루트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수학 시간에 하는 것도 루트가 있죠. 그래서 이게 그걸 근호라고 하지 원래 영어로. 우리말로 근호라고 하지 않니? 뿌리 근자를 써가고 근호라고 할 거야. 근데 잠깐 이 루트가 뿌리인데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비유적으로는 어떤 문제의 원이라든지 뭐 기원이라든지 근원, 근본 이런 뜻이 될 수 있다 그랬지. 근데 요게 이제 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형태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레딕으로 바뀐다고. 레딕. 그래서 이게 뿌리야. 쉽게 이게 뿌리인데 이게 루트라고. 근데 여기다 이렇게 붙이면 레디컬이 돼요. 레디컬. 레디컬은 그래서 뜻이 뭐냐면 근본적인. 또는 급진적인.
이 급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되게 어떤 발전이라든지 변화의 속도가 아주 급하게 이루어진다라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또는 이상 같은 걸 갖다가 아주 급하게 실현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근데 영어 사전에서는 급진적이 이 radical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아주 근본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뿌리를 뽑는 거예요.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radical 이런 개념이고 벌써 막 또 뭐가 나오냐면 ready가 아까 뿌리라는데 뿌리를 E가 여기서 뭐야? EX지? 그래서 뿌리채 뽑아 놓는다 이런 뜻으로부터 뭐다? 근절 아주 중요한 아주 유명한 표현이죠. eradicate 하면 근절하다. 뿌리채 뽑아내버리는 거야. 또는 박멸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radic이 뭐라고? 뿌리라고. 기억해도.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근절하다 박멸하다를 쉽게 표현하면 그냥 말 그대로 root out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뿌리를 밖으로 뽑아낸다는 얘기야. 알겠죠? root out, eradicate.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선생님이 예전에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좀 오래된 얘기라서 다시 한번 하면 우리가 땅 속에 뿌리가 묻혀져 있는 채소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거 뭡니까? 무죠, 무. 이게 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속에 뿌리가 묻혀 있는 이런 채소들을 갖다가 root vegetable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써보세요. root vegetable. 여기에 대표적인 게 뭐 감자 같은 거. 맞아요? 그리고 뭐 또 뭐 있을까? 감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당근 같은 게 이제 뿌리가 묻혀져 있는 거죠. root vegetable. 이게 땅 속에 뿌리가 묻혀 있는 채소다. 알겠어요? 뿌리를 캐서 먹는 채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루트하고 같은 어원의 이 단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건 다 결국에 뿌리의 특성, 그러니까 뿌리의 그런 특징 자체가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어? 뻗어 나간다 했지. 이게 좋은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 우리가 뭐 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병원 갖고 이제 엑스레이 촬영해봤다 이래갖고 레이 많이 있는데 레이가 원래 광선이에요, 광선. 이것도 역시 뿌리가 갖는 특징과 같다는 얘기죠. 이해니? 마구마구 뻗어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레이가 어원이 되면 레이디아가 돼요. 레이디아. 그래서 이게 지금 뭐다? 이게 레이인데 그래서 이제 radiation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이제 방사선이 되는 거야. 방사선. 그 다음에 radioactive 이런 단어도 만들어지는데 결국 이제 광선이 나서 이제 방사능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 조금 더 어려운 단어는 irradiate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방사능 처리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방사능 처리를 한다. 그래서 우리 루트라고 하는 이 뿌리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이 단어에서 파생되는 단어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 많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연관 어휘라든가 파생어들이 좀 많이 붙기 때문에 그러니까 표제어도 표제어지만 상당히 많은 단어를 다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race, ray. 그래서 지금 좀 정신이 없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루트라는 기본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race, 맞니? 인류, 인종, 그 다음에 뭐 radical, eradicate, 뭐 racial discrimination, 뭐 ray, radiation, radioactive, irradiate까지 해갖고 줄줄줄 나오고 있죠 지금. 자,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The Civil War. 이 발음 조심해야지 이거.
시발워 이러지 마시고. 우리 캡틴 시발워. 봤습니까? 맞습니다. 재밌죠? 시버워죠. 시버워인데. 이 시버이라는 말이 여기 이제 시민들 간의 전쟁이라는 뜻이어서 이게 내전을 뜻하는 말인데, 원래. 그러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을 뜻하는 말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링컨 나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게티스버그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자고 하자는 그 아주 유명한 연설을 썼죠. 아무리 무식해도, 아무리 공부를 안 하고 무식해도 이 말은 꼭 들어봤습니까? 국민의, 맞니? 근데 사실 그게 국민이라고 그냥 한다는 거야, 원래. 민중이라고 원래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뭐예요? 한번 읊어보세요. 국민의, 그 다음. 술래 무식해. 자,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자, 보세요. government가 나와야 돼. 아주 유명한, 야, 아무리 무식해도 이 링컨 형이 했던 이 유명한 이 대사, 게티스버그에서 한 연설 중에, 맞죠? 이건 뭐 모를 수가 없는데, A government of the people. 이거 오랜만에 나온다. 사실 이 people을 국민이라고 번역하는 게 아니라 민중이라고 해서 민중 원래. 자, 서민들을 얘기하는 건데 a government of the people. 그다음 뭐죠?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이게 대표적인 오역 사건인데 이거 국민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겠죠? 민중이라고 했지? 자,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이 정도는 외워주세요, 그냥 좀. 어디서 좀 이해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남쪽 그리고 북쪽하고 이 산업 자체가 틀렸다는 얘기지, 달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노예가 필요했던 건 어디니? 네? 노예가 필요했던 건 노예가 필요한 애들은 남쪽이에요, 북쪽이에요? 남쪽입니다. 왜? 남쪽에는 그 당시 뭐로 먹고 살았었어요? 남쪽에는 목화를 많이 재배해서 면, 맞아? 코튼 이걸 만드는 산업들이 많았었다고. 북쪽에는 상공업이 발달했었단 말이지. 근데 목화를 재배하려면 누가 필요해? 노동력이 필요해. 상당한 노동력이 필요하겠죠? 누가 필요한 거야? 노예가 필요한 거야. 이해했어요? 하여튼 뭐 그 정도의 너무 깊게 들어갈 필요 없고 그 정도만 알면 돼. 그래서 이게 국민을 위한 정부는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국민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민중으로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 잠깐 하고, 자, 여기 이제 시발워. 시버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시리하고 어원이 같죠. 도시야, 도시. 근데 도시는 어때요? 가장 상업적으로 발달이 잘 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을 우리가 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그 도시 안에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 citizen이라고 하는 거야. citizen. 자, 따라한다. citizen. 따라서 citizen. 왜 안 따라해? 왜 립싱크하고 지랄해? 다시 citizen. citizen은 그래서 도시인이나 시민을 뜻하는 말이다. 근데 과거의 서양 사회에서는 사람마다 다 계급이 정해져 있었어요. 옛날에. 맞아요? 그래서 이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 조건을 갖췄어야 되는데, 그래서 계급상으로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떤 자격을 주는 뭐가 필요했냐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게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싶다. 거기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시민권 받으려면 거기서 5년 살아야 되거든. 시험도 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어떤 역사라든가 이런 거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걸 이제 시민권 제도를 갖다 시민권을 뭐라 하냐? citizenship이라고 하는 거예요. 써보세요. 이 시민권.
여기서 지금 보면 여기가 뭐 CIT, CIV로 바뀌었지만 결국 다 이제 같은 어원이라는 얘기지. 도시예요. 포인트는 도시야. 그리고 지금 citizenship까지 썼죠. 그러니까 시민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시민권을 얻어야 된단 말이지.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제 civic이 있죠. civic. 이것도 같은 어원이에요. civic. civic은 그래서 도시의 시민의 이런 뜻이고 civic이야. 그 다음에 civil. 지금 나온 게 이제 civil도 마찬가지의 어원이죠. 이것도 시민이라는 뜻이야. 시민.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는 우리가 좀 민간인이라고 그러죠. 민간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civic과 같이 시민을 뜻하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민간인을 우리가 뭐라 하려면 civil에서 나왔고 civilian. 그러니까 군인이 아닌 개념이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civilian. 민간이네. 스펠링이 civilian. 맞겠죠? 이게 민간이에요, 민간인. 군인의 반대말. 민간인. 그리고 사실 여기서 또 이제 civil에서 civility가 나오는데 civility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이런 성품이나 마땅한 그런 예의를 뭐 뜻하는 표현이라서 이게 뭐 이제 정중함 뭐 이런 게 의미를 가지게 돼요. 아무래도 도시에 사는 촌뜨기들보다는 당연히 뭐 도시에 사는 무슨 소리야? 시골에 사는 촌뜨기들보다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좀 더 교양 수준도 높고 세련되고 맞아요? 지적 수준도 높고 문화 교육도 잘 되어 있고 가정 교육 잘 받고 뭐 이런 느낌 준단 말이죠. civility는 정중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civil이라고 하는 게 같은 시민들끼리 싸움, 내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국 역사에서는 이거는 남북 전쟁을 뜻한다. 알겠어요? 자, civil war까지 들어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fulfil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단어, fulfill. 이 단어 많이 보셨을 텐데 이 fulfill이라는 말은 사실상 이제 뭐 어떤 책에서는 뭐 fill이 full에서 왔다 또는 어떤 책에서는 full에서 fill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full이 원래 가득 찬 거 아니니? fill이 채운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의미는 full과 fill을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라서 가득 채운다 이런 뜻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말에서 이걸 딱 적절한 게 뭐냐면 만족시킨다. 만족이란 말이 아니지. 모자림 없이 넉넉하고 충분하다 이런 뜻이거든 원래.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가득 채운다 그랬지. 맞아?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컵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이 컵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이 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무. 알겠습니까? 맥주컵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만큼 채웠어. 의무를 다 한 거니 지금? 아니죠. 아니죠. 끝까지 채워야 되는 거지. 맞아? 다시.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뭔가 가득 채운다라는 게 뭔가 행위를 완전히 한다. 이런 개념이 나오는데 이게 의무라고 생각하면 의무를 다 하려면 가득 이만큼 차야죠. 맞아?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제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약속. 그럼 요만큼 찼어. 약속을 지킨 거야 지금 이게? 아니죠. 이만큼 차야 다 지킨 거지. 그래서 약속을 지킨다 이런 뜻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건 뭐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그러니까 요거를 이 잔을 네가 해야 될 의무나 약속 지켜야 될 약속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지 비유적으로. 그리고 봐봐 이 컵을 너의 소망이나 또는 야심 같은 걸로 생각해 보자는 얘기지. 그러면 이만큼 차면 어떻게 되는 거야? 소망이나 야심을 달성하지 못한 거죠. 다 채워야 된다는 얘기지. 또는 이게 어떤 필요 조건 같은 거라고 치면 필요 조건을 이만큼 채우면 다 충족을 못 시킨 거지.
이만큼 가득 채웠었을 때 충족시킨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만족시키고 충족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 채우면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죠. 더 채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득 채워야 되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가득 채웠을 때 뭔가 네가 너의 어떤 소망이나 야심 또는 조건 같은 거를 충족시키는, 맞아? 이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